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 단독 회담이 끝나고 이제 확대 회담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회담이 아주 훌륭했다 이야기를 한답니다. 매우 좋았다. 큰 딜레마 해결할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지금 지방선거가 내일입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이 투표의 기준을 안보와 경제의 중심을 놓고 그렇게 표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데요. 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이 문제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재산세가 있었다. 즉, 이 재산이 없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재산세를 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국당의 김문수 후보 진영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산세 없다라는 박원순이 나보다 재산세를 더 많이 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김문수 안철수 진영에서 나란히 제기하는 박원순 시장의 재산세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 시장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부채가 한 7억쯤 된다는 거예요. 이분 능력도 있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채를 자꾸 쌓으면서 살아가고 재산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의문인데요. 재산세가 부인이 냈다면 어쨌든 부인의 재산이 있다라는 거고, 부인의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박원순 시장의 재산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6월 7일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내용이 나왔다는데요. 박원순 후보의 공보물을 들어 보이면서 이게 집으로 배달된 박원순 후보의 공보물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계시는 분은 그 공보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정보 공개 자료를 보면 박원순 시장 사모님께서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재산세를 194만 8천 원을 납부한 걸로 되어 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재산은 없다고 해놓고 어떻게 재산세는 매년 저보다도 많이 냈어요? 저도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무슨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해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뭐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채무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좀 해명해 주시면 좋겠다고. 박원순, 아니 그건 다 법령에 따라서 조사해서 신고한 것이지 뭐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등록된 데는 재산은 사모님 재산이 오래된 자동차 하나밖에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는 계속 냈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재산이 없는데 재산세를 어떻게 냅니까? 재산이 없는데 재산세가 있을 수 없겠죠 하니까 아 그래서요 뭔가 잘못 파악하셨군요 이랬는데, 자,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박 후보 납세 내역을 월간 조선에서 확인을 하니까 이 박 후보 측은 최근 5년간의 후보자와 배우자 그리고 직계 좀 비속에 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납부 체납에 관한 서류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박원순이 제출한 세금 납부 체납 증명서 내용에 보면 이 재산세 납부 내역에 있어서 부인 강란희 씨가 5년간에 194만 8천 원을 재산세로 납부했는데 2013년에 44만 8천 원, 2014년에 41만 4천 원, 2015년에 38만 원, 2016년에 34만 4천 원, 2017년에 36만 2천 원이에요. 자, 일정한 액수로 거의 40만 원대 중반에서 30만 원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일정한 액으로 5년간 내어서 그래서 40만 원 평균에 보면 약 200만 원에 좀 못 미치는 돈을 재산세로 낸 겁니다. 그래서
5년간 재산세를 냈는데 어떻게 지금 재산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재산세는 지방세 중 기초단체가 걷는 시군세 또는 구세에 속하는데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하고 비행기, 배, 여기에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그럼 박원순 시장이 비행기나 배는 없을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한강에 혹시 요트가 하나 있든가 안 그러면 수상 비행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없을 거고, 그러면 부동산이 어디에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재산을 가진 사람한테 날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5년간 194만 8천 원을 재산세로 냈다면 이 부동산이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부동산을 신고해야 될 건데, 근데 신고한 내용에 보면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 과세 대상을 갖고 있지 않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27일 서울시장이 된 이래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어디에도 박원순 시장의 이 재산 보유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재산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를 박원순 시장이 소유한 적이 없고, 부인 강난희 씨의 소유물은 2008년식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근데 이거는 2012년에 매매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2005년짜리 체어맨 등이 정부인데, 이거는 재산세, 차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자동차세는 이 지방세법의 재산세는 제9장에서 언급되고 자동차세는 10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난희 씨는 어떻게 재산세를 내게 됐느냐? 그래서 박원순 후보는 자신이 낸 재산세를 두고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재산세를 낸 거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 후보자가 선관위에 내는 납세 증명서 중에 재산세 항목에는 예외적으로 자동차세가 포함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선관위에 월간 조선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재산세 납부 내역에 자동차세가 포함되나요? 하니까 자동차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선관위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흔히 재산세 납부 증명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발급해 주므로 출마하는 사람은 이 구청에 가가지고 이걸 떼야 돼요. 재산세 납부 내역을. 그래서 해당 후보자가 거주하는 구청에 물어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거주하는 그 서울시장 관사가 있는 종로구청 세무과에 관련 내용을 물으니까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내는 재산세 납부 증명서에 자동차세도 포함되냐 하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산세는 재산세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다, 재산세에 자동차세가 포함 안 된다고 분명히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7, 9월에 2번 부과되고 자동차세는 6월, 10월에 따로 부과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나 구청 세무 담당 부서에 물어본 결과, 그러니까 이 재산세가 이 자동차세로 이렇게 놓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캠프에 물어보니까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코미디 같아서. 우리는 박원순 시장의 변명이 코미디 같습니다. 납세 내역을 봤냐 하니까 193만 원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요 하니까 자동차세도 재산세에 들어갑니다. 국민을 상대로 지금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2005년식 체험엔에 대한 자동차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3000cc. 그게 1년에 자동차세가 39만 원이고 곱하기 5 하면 193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지금 말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재산세가 그러면 자동차 세를 포함한단 말이냐 하니까 자동차도 재산이지 않느냐. 그런데 지방세법에 그렇지 않다는데 하니까 자동차세가 재산세에 포함됩니다. 그 세금을 낸 거다. 그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따로 있는데요 하니까 자동차세가 포함된 게 재산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관위나 구청에서 답을 한 것은 자동차세는 따로 나가는 거지 재산세가 아니다. 재산세는 부동산과 항공기 선박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박원순 시장의 해명은 저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이 당선을 목적으로 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이렇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형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의 이런 부분을 허위 사실로 폭로한 사람도 7년 이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주장이 맞으면 박원순은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박원순 주장이 맞으면 김문수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제 둘 중 하나는 이 지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는 박원순의 재산세 의혹을 11일 또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이전부터 이 문제를 거론한 모양인데요. 이거 다 뭐 보고 했냐? 집에 선거 공고문 온 거 보고 한 겁니다. 뭐 별 특별한 뒤져서 찾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안철수 측의 대변인은 박원순 후보 재산세 납부 내역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후보자 재산 정보에는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채무만 있을 뿐이지 소유 재산은 없는 걸로 나와 있다. 박 후보는 빨리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박원순 후보가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재산세를 내느냐 잘못 파악했다라고 말한 데 대해 재산이 없다면 재산세를 납부한 박원순은 기부천사인가? 자, 194만 8천 원의 세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말해봐라. 자, 자동차세를 자꾸 재산세라 하는데 자동차세는 재산세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박원순을 검찰에 고발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 후보의 재산세 납부 허위 사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 하면서 박 후보의 후보자 공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 재산이 자동차 한 대와 예금 40만 원이 전부로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없다. 그런데도 배우자는 2014년부터 매년 40만 원씩 5년간 194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를 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박 시장이 2억 7천만 원을 서울시 금고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았다. 자, 보통 이 각 지자체마다 광역단체는 이 금고은행을 지정을 합니다. 주로 이 은행하고만 거래한다. 그래서 뭐 공무원 월급이나 뭐든 다 그걸로 맡기고 거기서 관리하는. 그 서울시 금고인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에서 2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시장이라는 갑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자율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 박원순은 재산은 하나도 없고 부채만 7억쯤 있대요. 여러분들이 부채만 7억 있고 재산도 하나 없는데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달라 하면 빌려주겠습니까? 아니, 사회적 지기가 있으면 신용대출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요즘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그런데 그 사회적 지위에 따른 신용대출도 정도 끝이지 빚만 7억 있고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2억 7천만 원을
신용 대출 아닙니까? 이거는 담보권이 없잖아요. 박은수는. 시장이라는 찌기만 믿고 2억 7천만 원을 빌려주는 데서 이 특혜가 있을 수 있는가?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은순의 서울시 금고은행으로부터 2억 7천만 원의 대출은 명백한 황제 대출이자 특혜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재산세 은닉 의혹과 특혜 대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후보 선대위는 선관위에도 의혹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이렇게 제출했는데요. 선관위에 따르면 재산 허위 신고 누락과 관련해 선관위가 박 후보 측에 그걸 알았으면 안 시점부터 곧바로 문서를 보내야 되는데 기한은 3일인데 선거가 끝나기 전에 박 후보한테 빨리 보내서 박이 해명을 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박은순 재산 내역도 알아봐야 박은순 후보의 재산세 부분에 또 더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문수, 박은순, 안철수 재산을 이제 이렇게 언론사들이 많이 따져본 것 같습니다. 박은순의 이 재산은 부친이 준 걸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논세필지를 재산으로 신고했습니다. 6,358만 원이래요. 그리고 보유예금은 3,414만 원이고 부인은 체험엔과 2005년짜리 체험엔과 45만 원, 그리고 딸, 아들이 각기 101만 원, 877만 원을 갖고 있는 게 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은수 후보 재산이 마이너스인 까닭은 부인 강란희 씨가 진 빚인데요. 박 후보는 자신의 채무로 농협, 신한은,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금이 3억 2,400만 원이고 4인간 채무를 2,081만 원으로 신고했고 강란희 씨는 신한은행에 810만 원, 4인간 채무가 3억 9,030만 원. 참 4인간의 채무를 요즘 이렇게 개인들끼리 자용증 하나 쓰고 채무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참 이 집은 무슨 안팎으로 4인간 채무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김문수 후보 재산은 명쾌합니다. 4억 9,253만 원. 자, 그리고 예금이 2,896만 원. 대구 수성구 아파트가 25.7평짜리가 1억 9,300만 원. 그랜저가 769만 원. 예금 2억 6,727만 원. 이게 다라고 합니다. 자, 안철수 후보는 재산을 1,112억 5,370만 원이라고 했고 이 빚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박은순 후보는 분명히 재산이 없고 빚만 6억 2,990만 원, 즉 6억 3천만 원 가량의 이렇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은순 후보는 이 재산세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된 건과 관련해 제가 은닉 재산이 있어 알려준다면 100배로 보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박은순 후보는 이렇게 100배로 보상하겠다고 현상금을 걸 게 아니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지요. 자신이 재산세 부과 내역에 대해서 국세청에다가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내 재산이 없는데 재산세를 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라고 보내고 그러면 국세청이 바로 답변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인데 바로 하겠죠. 그러면 그거를 공개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고 항목에 자동차세가 이렇게 합쳐졌다. 자동차도 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국세청에서 가서 자료를 떼면 그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자신의 이제 선거 공보를 만드는데 선거 공보는 선관위에도 제출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박은순 후보가 자동차세를 재산세라고 했다 하더라도 선관위는 박은순 후보가 제출한 서류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후보자는 후보 등록을 하면서 선관위에
모든 서류를 다 내게 됐어요. 선거 나가려면 서류 떨어다니는 게 귀찮아서 그거 선거 나가기가 싫습니다. 의료보험부터 시작해서 구청에 가서 이 납세부터 전부 떼야 됩니다. 경찰서 가가지고 정가조회나 범죄수사조회까지 하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선관위에 내면 선관위는 최소한 그 앉아서 박은순의 재산세 공보에 찍은 내용하고 허위사실 기재한 게 없는지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박은순 씨의 재산 내역하고를 비교해서 허위사실을 기재했는지 또 예를 들어 정가도 기재하게 돼 있거든요. 정가나 이런 부분을 지웠는지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야 돼요.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기재했다고 해서 그걸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선거 공보는 각 후보들이 만들어서 선관위에 내는 겁니다. 가정으로 돌리고 100% 붙기 전에요. 그럼 선관위가 이미 제일 먼저 선관위에 제출하고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수십만 부, 수백만 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부를 찍는데 그걸 많이 찍기 전에 선관위에 제출해서 이거 이상이 없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찍어야지. 만약에 수백만 부를 찍었다가 서울시의 유권자가 한 800만 명, 700만 명 될 건데 그게 인쇄 사실에 허위가 나타나면 그거 다 베리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 제출하고 내부서 검토해서 차질이 없으면 인쇄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쫙 찢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겁니다. 선관위는 뭐 했고 박은순 캠프는 뭘 했냐는 거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 보고 신고하면 100배 주겠다 하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국세청에다가 박은순 시장이 그대로 그냥 질의서를 보내서 빨리 오늘 중으로 답변해달라 하면 간단하잖아요. 곧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신고하면 100배 주겠다고 이러는 거는 선거인 날짜까지 끌어가겠다라는 것인지라고 지금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출을 7억, 6억 3천만 원이나 이렇게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정말 이해가 이렇게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보통요, 40만 원의 세금이 나올 만한 그 재산은 어떤 경우에 40만 원 나오는가 하면요. 기준 시가로 4억일 경우에 과표가 60% 정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2억 4천만 원이고 과표 기준이 그래서 이 적용세율은 과표 기준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해서 3억 이하면 재산세는 한마디로 (1억 5천에서) (3억) 이하의 재산에 기본으로 19만 5천 원에다가 그 다음에 이 1000분의 2.5%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그러니까 이 9천만 원이죠. 2억 4천만 원이니까 과표가 그러니까 2억 4천만 원에서 1억 5천을 빼면 9천만 원 곱하기 1000분의 25를 이렇게 더하면 42만 원입니다. 보통 4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가 한 40만 원 정도 6개월마다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1년에 반반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40만 원을 냈다 하면 상반기에 20만 원, 하반기에 2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은순 시장이 40만 원을 냈다면 만약에 재산세로 냈다 진짜로 그러면 4억 정도의 아파트가 하나 있다 시세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박은순 시장의 변명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늘 오후에라도 이렇게 국세청에 가서 떼가지고 보여주면 끝날 일입니다. 왜 박 시장은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일을 항상 복잡하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